안녕하세요. 주식단기학교입니다. 오늘은 핵심 기초이론반 제14강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골든크로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골든크로스의 눌림목이 무엇인지, 골든크로스 다음에 횡보하는 차트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그 이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리고 이 3이란 숫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필기노트는 페이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골든크로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골든크로스가 뭐냐, 그림과 같이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이 빨간색 선을 5일 이평선이라고 했을 때 이 파란색 선이 20일 이평선이 되는 겁니다. 단기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 이 5일 이평선이 또는 이 굳이 5일 이평선이 아닐 5일 이평선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20일 이평선도 될 수 있고요. 이게 60일 이평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이평선을 갖다 넣는 거는 자기 마음이고요. 저는 일단 이해가 쉽게 5일 이평선하고 20일 이평선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빨간색이 5일 이평선, 21일선이 파란색이라고 했을 때 이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게 골든크로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이동평균선 위에 이 캔들이 위치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한번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5월 이평선에 밑에 캔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5월 이평선이란 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동안 이 주식을 매수한 사람의 평균 가격을 5일 동안의 평균을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5일 동안 캔들이 요 밑에 있으면 이 5일 동안 매수한 평균 가격이 지금 이 가격보다 낮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지금 만약에 5일 이평선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이 만약에 500원이라고 하면은 500원짜리 주식이 다시 1,000원이 왔을 때 우리 개인들은 어떤 심리가 있다고요? 본전 심리가 있다고 했죠. 이 본전 심리 때문에 이 주식이 올라오면은 다 본전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의 평균값이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한테는 올라오면은 본전 매도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항이 된다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저항. 가면은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힘들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5일 이평선이 밑에 있고 20일 이평선이 위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역배열이 된 상태잖아요. 이 역배열은 앞에서도 공부했지만은 역배열이 힘든 게 이 역배열이 힘든 게 이 5일 동안 물린 사람이 이 저항을 깨고 올라가도 20일 동안 평균 가격보다 또 아래 있잖아요. 가면은 5일 동안 물린 사람보다 20일 동안 물린 사람의 저항이 더 크겠죠. 왜냐하면 5일 동안 물린 사람은 비교적으로 그 물린 가격이 낮겠지만은 20일 동안 물린 사람의 가격이 더 높겠죠. 많이 물려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5일 이평선을 뚫었어도 이거 치고 올라가도 20일 이평선 밑에 있으면 그 저항이 더 커요. 그런데 이 5일 저항과 20일 저항을 뚫고 이 캔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게 골든크로스라고 해요. 그러면 이 골든크로스가 왜 중요하냐, 이 모든 저항을 뚫고 올라올 만큼 매수세가 강했다는 거예요. 매수가 강했다, 그 저항을 뚫을 만큼 매수가 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매수가 강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단기 이평선이 이런 중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이 이렇게 크로스되는 부분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수가 강했구나.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주 매수세가 강한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골든 크로스의 부분은 우리가 최고의 급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제가 50일, 20일 골든 크로스로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 단기 평선이 20일 또는 60일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정답은 아니고 자기가 맞는 이동 평균선을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버티는 일수 3일이라고 했는데요. 앞에서도 3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3은 항상 중요한 숫자다. 우리가 삼시세끼 먹고 가위가위보도 3세판 하고 당구도 3쿠션을 치고 하여튼간 3과 연관된 심리적인 숫자가 많은데요. 주식이 항상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데요. 이 파동을 그릴 때 이 밑에서 지지하는 라인은 제가 항상 3일 버티는 일수 3일 정도는 체크하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어떻게 페인팅을 쓸지 모르겠지만은 이 버티는 일수가 최소한 3일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 바닥을 아주 단기적으로도 확인했다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잊어버릴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눌림목을 공략할 때는 이 3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고요. 최소한 3일 정도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골든 크로스 눌림목을 공략하는 그런 비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빨간 이평선을 5일 이평선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흰색 이평선을 20일 이평선이라고 했을 때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이렇게 끌고 올라오는 이 부분이 골든 크로스가 되잖아요. 그때 이 골든 크로스 되는 부분, 이 부분을 1차 급소라고 해요. 근데 주식이 항상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지 않고 이런 파동을 그리고 가잖아요. 파동을 그릴 때 이 내려올 때 이 20일 이평선 골든 크로스가 된 이후에 20일 이평선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이 지지하는 구간을 2차 급소라고 했는데요. 이 2차 급소는 어디서 잡힐지 모르겠지만 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근처에서 요 추세를 타면서 요 20일 이평선이나 또는 요게 60일 이평선이면 60일 이평선이 되겠죠. 이런 이평선 골든 크로스가 났던 중장기 이평선 밑에서 근처에서 이 눌림목이 나오는 게 나와요. 근데 이 눌림목을 할 때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다시피 3일 정도 지지를 해주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골든 크로스에서는 매수를 만약에 못했다 그럼 바로 들어가지 말고요. 이렇게 한번 파동을 그릴 때 눌림목에서 그 중장기 이평선을 뚫었던 그 골든 크로스가 났던 그 이평선 그 눌림목에서 한 3일 정도 지지해 주는 걸 보고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2차 급소가 된다. 그 포인트를 한번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때, 그러니까 즉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때 눌림목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2차 급소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여기에서 최소한 3일 정도 버티는 일수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안정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골든 크로스 후 횡보인데요. 이게 5일 이평선이라고 또 가정을 하고 이게 20일 이평선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난 다음에 원래 주가는 이 골든 크로스가 난 다음에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게 거의 좋은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좋은 차트라고 하는데요. 주식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는데도 이 파동이 없이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이랑 단기 이평선 붙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 움직과 확산이라는 걸 배웠어요. 움직과 확산. 움직과 여기 확산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이동평균선에. 이 개념이 바로 움집이라는 개념입니다. 골든크로스 난 후에 주가의 변동이 없이 이렇게 계속 붙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확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에 확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바로 기간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간 조정 후에는 항상 앞에서 차트로도 봤듯이 확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을 많이 봐야 돼요. 이 가격이 낮은 곳에서는 이렇게 응집된 다음에 확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확률적으로 가격이 높은 가격에는 이렇게 응집하는 경우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골든크로스 후 이후에 저점에서 이 응집을 한다. 이 시간은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만은 저점에서 이렇게 골든크로스 이렇게 움집을 한다, 횡보를 한다 이러면은 어느 순간은 이렇게 확산이 크게 시세가 나오는 구간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가격이 낮은 곳에서 움집을 하는 경우는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부할 내용은 이동평균선의 이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기역에 그려진 차트랑 이 니은에 그려진 차트랑 보시면은 기역보다 니은이 지금 이 이격이라고 하죠. 이 이동평균선 간의 그 간격을 이격이라고 해요. 기역보다 니은이 간격이 더 크죠. 이거를 기역이 이격이 더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기역보다 니은이 이격이 작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격이라는 것은 이동평균선 간의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기역은 이격이 니은에 비해서 커서 정고점 돌파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니은은 이격이 작아서 정고점 돌파가 쉬울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1차적으로 지금 완만한 상승이 나왔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5일 이평선, 빨간색을 5일 이평선이라고 하고요. 이 흰색 선을 20일 이평선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난 후에 1차 완만한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은 제가 1차 완만한 상승이 나왔으면은 한번 눌림목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눌림목에서 버티는 일수 3일을 한번 측정하고 여기가 2차 급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1차 눌림목이 반등이 성공하면 완만한 상승이 일어난 다음에 2차는 강한 가파른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3차 파동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2차 급소를 또 노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3일을 제가 항상 3일을 강조하는 게 이 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지하지 못하면 이렇게 밑으로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버티는 일수를 3일 정도는 항상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제가 하나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요. 이격이 왜 매물이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이게 흰색이 21 이평선,
빨간색이 5일 이평선이라고 했을 때야, 이 1차 골든크로스의 이격이 2차 이격보다 작죠. 그러면 여기 1차에 여기에 물렸던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렸던 사람보다 이 2차 여기 가파른 상승이 나왔을 때 물렸던 사람들 중에 어느 쪽에 물렸던 사람들이 많겠어요. 이 가파르게 상승할 때 이 매수를 보고 따라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겠죠. 여기보다는 지금 여기가 A 구간, 여기 B 구간이라고 했을 때 B에 물렸던 사람들이 많겠죠. 안 그래요? 지금 A보다는 B에 물렸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많겠죠. 가파르게 올라왔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를 하고 이렇게 올라간들 여기에서 또 걸려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B가 매물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매물이 작은 곳보다 매물이 많은 곳에는 항상 매물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누군가는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 후에는 여기가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 돈 많은 사람이 그 사줄 확률이 뭐 적다고는 할 수 없는데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가파른 상승이 나왔으면은 이 다시 지지해 주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라.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이 이격의 매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A라는 구간에 산 사람보다 B 구간에서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매물이 더 많다. 그래서 A 구간보다는 B 구간에 물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이 커서 저항이 된다. 그래서 떨어질 확률이 더 크니까 여기에서는 3일을 확인해서 매수를 하도록 하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지지하는 거 못하면은 아주 쳐다보지도 말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5일 이평선을 이용해야 되는지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120일 어떤 거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은지 그렇게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가 정리를 해줄게요. 우리가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죠. 그 중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5일이잖아요. 저희 주식시장도 일주일에 5일밖에 안 열잖아요. 이 5일은 우리가 주급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고 5일선을 타는 그런 차트를 좀 매매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5일선을 타고 가는 거는 내가 주급 차트를 본다. 약간 빠른 월급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20일은 우리 한 달이잖아요. 일주일에 5일 그리고 곱하기 4주 하면 20일 동안 근무하잖아요. 이 20일 차트를 이용한 매매 방법은 우리가 월급 차트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 월급을 벌기 위해서 한 달에 일정한 수익이 들어야 되잖아요. 좀 안전적으로 조금 빠른, 그래가지고 저는 20일 이평선을 사용하는 거를 월급 차트라고 해요. 60일이나 이제 120일, 240일 이렇게 쓰는 매매 기법을 저는 이제 거북이 차트라고 하는데요. 이 거북이 차트라고 하기보다는 그 뭔가 1년에 한 번 나오는 성과금, 그런 성과금 같은 그런 차트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평선이 좀 낮을수록 빠른 매매를 할 수 있고요. 조금 이평선을 좀 낮은 오래된, 그러니까 이평선의 숫자가 중장기로 갈수록 이렇게 약간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